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리서치센터 내 글로벌 투자 분석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입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 포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산 배분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새롭거나 이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시간은 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의 타이틀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팽팽한 힘의 약간의 경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021년보다는 모두 다 대체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군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어느 특정 하나 뚜렷하게 수익률이 누가 높다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팽팽한 신경전 이런 것들로 양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전체 에셋군별, 자산군별 얘기하는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측정하실 수 있는 선호도 이런 것들을 잠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전히 선진국, 특히 미국 시장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미국 증시를 좀 쫓아서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는 있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 자체가 미국보다는 좀 높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시기별로 순환매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상 순환매 관련해서 대형주들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반기 쪽은 반도체라든가 미디어, 건설 이런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 쪽에는 자동차라든가 약간 조선, 은행 이런 쪽들이 그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은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가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성과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의 특징은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2022년에는 빠른 속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그 금리들의 패턴은 대체적으로 좀 N자형의 패턴을 금리는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라는 자체를 좀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단 좀 짧게 끊어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금리 급등이라는 부분의 위험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채보다는 중기채라든가 그리고 물가채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유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체 투자 쪽 부분은 올해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뭐 유가의 상승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선호할 수 있는 원자재 쪽들은 대부분 다 친환경 관련된 원자재 쪽들을 선호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산업금속들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전체 자산군별 수익률이라든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수 있는 대상들을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먼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확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재확산 우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차질이라든가 물류 대란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2022년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의 물류 대란이라든가 물류 대란의 완화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의 운송업종의 매출액 추정치입니다. 미국 운송업종은 철도와 그리고 항공물류, 항공서비스 업종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으로 물류 관련된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도 미국의 운송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2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의 매출 증가율은 1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물류 대란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의 약간 위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게 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즉 미국의 자본지 업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자본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은 9%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류 대란이 완화되면서 미국은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환경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생각되는 경제 부분의 환경 변화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또는 금리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왼쪽과 오른쪽의 차트는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의 3년물 지표금리 국채금리를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물가하고 시중금리의 괴리가 축소가 되죠. 즉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바라보는 물가 지표는 약간 이제부터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여태까지 언더슈팅 돼 있다라고 생각해 있던 시중의 금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나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올해 2021년처럼 급발작 형태로 상승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하고 금리의 괴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자산 배분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경제 환경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글로벌 전체 경제의 변화 중에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역할이라는 부분 즉 항상 소비의 주체였고 기업은 매출 증가의 주체였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투자의 주체가 될 거고 기업들은 투자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매출 증가율보다는 캐펙스 증가율이 2022년도에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미국의 역할의 변화 즉 미국은 어쨌거나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라든가 기업들의 투자의 확대가 이제부터 GDP 성장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세 번째 글로벌 환경에 또 다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변화로 생각을 하시는 건 미국하고는 달리 중국은 다른 방향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태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이라고 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확대 쪽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기업들을 바라보실 때 또는 중국의 성장의 동력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투자 쪽보다는 항상 기업들의 매출과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역할 변화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네 번째의 변화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원자재 시장과 그리고 ETF 관련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앞서 기대 수익률 즉 미국 증시의 기대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EPS 증가율과 PER 상승 기여도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하게 되면 10.4%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S&P 500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10.4%의 기대 수익률을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크게 다르진 않겠습니다만 기대 수익률 자체가 미국보다는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코스피 상단은 3,480포인트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3,480이면 올해 고점이 3,316포인트였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미국의 절반 정도의 기대 수익률인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기대 수익률이 한국과 미국의 차별화가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은 2021년과 2022년에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달리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올해 2021년에 긴축을 많이 실행을 했고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던 보여줬던 것들을 갖고 있었던 국가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즉 2022년에는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확장 정책들을 펼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점과 2021년 대비 오히려 2022년에는 기저효과까지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 증가율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신흥국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을 한 4,1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을 바라보실 때는 항상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투자주들, 예를 들면 가치주,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리컬 이런 쪽들보다는 새롭게 중국에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또는 매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라든가 소비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테크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중국의 소비재, 중국의 헬스케어, 중국의 산업재 이런 쪽들이 중국에서 매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중국 투자의 전략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실 때 항상 이익 증가율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많이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증가해서 주식시장을 올린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익 증가에 따라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업종과 주도 업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드렸으면 채권시장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요약본을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금리는 N자형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금리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의 둔화라든가 기업 이익 증가율의 둔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금리가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에는 다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한 4분기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다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리의 하락 반전이 내년 4분기 정도 즈음하게 되면 이게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금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미국 금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간 N자형의 금리 경로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전에 1980년대의 경험을 잠깐 떠올리게 되면 너무 연준이 금리 정책을 빨리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즉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한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또는 또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가 재침체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WTIP의 형태가 80년에서 82년 이 사이에 나왔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은 과거에 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금리의 인상 횟수라든가 그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정책 금리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게 하반기 특히 4분기 중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 번쯤은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라보실 수 있는 ETF의 투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글로벌 ETF 투자,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붐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글로벌 ETF 투자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게 PAVE US Equity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재에 투자를 하게 되는 ETF입니다. 미국의 산업재라 하면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의 건설업종, 미국의 기계업종, 대부분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업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가장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업재 쪽에서 이쪽이 항공우주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플러스 알파를 노려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ETF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꼭 경기 민감주니 가치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멘텀이 가장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가장 강한 ETF로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의 그 가능성과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유망 ETF입니다. 두 번째 ETF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메타 US 이쿼티 ETF죠. 이미 이름에서도 다 티가 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한 ETF고요. 대신 이 ETF는 기업들의 비중을 놓을 때 시가총액 순서로 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실제로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중치를 매겨서 그 이익의 비중이 큰 기업들 순서대로 시가총액 비중을 구성을 한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이 얼마 전에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금의 유입 속도가 빠르다는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주 안에서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내년에 2022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외형 성장이 앞으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도 꼭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ETF는 좀 생소하시죠? SRNL이라는 ETF인데 이거는 그냥 시니어론 ETF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중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 기간에 물가 연동 국채하고 가장 흔히 얘기하는 쌍벽을 이룰 수 있는 ETF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라든가 국가별 배분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는 약간 액티브형 시니어론 ETF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유니크한 특성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ETF도 괜찮은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정도의 글로벌 유망 ETF들을 설명을 마지막에 올려드렸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포럼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산업전망 포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똑같은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